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미래 생존 부동산 조준 완료 인천 부평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반드시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일대를 먼저 선점하니라 한다면 그 노선 하나하나가 꽂힐 때마다 그들의 자산은 증식돼 왔었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매우 크더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제죠.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오늘의 주인공 부평역 환승센터가 될 것 같고요. 그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38-21번지 일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연결 교통으로서는 수도권 1호선, 인천 1호선, 버스 39개 노선 오늘날 자리하고 있고요. 장내에 GTX B노선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서 역 주변 산발적으로 위치한 버스 정류장을 부평 광장에 집중시키고 지하상가와 연계해서 환승 편의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을 끼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7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2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로서 추천도서 인구전쟁 2045 책이 되겠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발간을 한 책입니다. 커다랗게 세 가지 주제 볼 건데요. 첫 번째, 인구 변화가 미래 지도를 바꾼다. 두 번째, 한국에는 몇 명의 인구가 도대체 필요한 걸까요? 지금 오늘날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마지막으로 미래 인구전쟁 시나리오 2045를 보는데 여기에서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자원적, 다민족화적 이렇게 커다랗게 5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알아보도록 하겠고 다음 편에 어떤 거를 준비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인천 부평역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음 지도 가지고 왔고요. 여기 인천 부평구 부평동 738-21번지를 이 지도에 찍어 봤더니 부평 역사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곳을 중심으로 도보 15분 거리 1km를 동그라미 노란 색깔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날 수도권 1호선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로 흐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인천 1호선 세로로 하늘색깔 노선으로 제가 표기를 해봤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GTX B노선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곳 일대의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역을 가운데 두고 아래쪽은 대부분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위쪽은 대부분 상업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그리고 군데군데 녹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 초록색깔 녹지 부근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부근에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더라라고 서둘러 말씀드리고요. 커다랗게 세 가지 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부평동이 되겠고 두 번째로 상곡동 이후에 부계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 일대의 인구 움직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광명시에서 전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전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포시, 계양구, 서구, 남동구, 미주홀구, 중구, 연수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더라. 종합적으로 보면 인구가 다소 줄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근 시세 대장주 아파트 위주로 먼저 보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4억에서 약 7억 원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비교적 싸죠? 그 그래프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가 지금 전국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이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액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나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나 이 일대는 사실 오늘날 대부분 이렇게 평수가 작고 금액대가 작은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단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격대가 작게는 7,500만원서부터 2억 원대, 3억 원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대가 어쩌면 천지개벽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가장 한눈에 살펴보기 좋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니 네이버에 들어가서 인천광역시 추정 분담금
흐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래와 같은 사이트 확인할 수 있고요. 제 머리 위쪽에 이러한 사이트를 클릭하신 이후에 여기 보시는 지도 검색창을 클릭하면 이렇게 커다란 화면으로 제공보수가 한번 표기해 봤어요. 인천을 지역별로 이렇게 잘 표기를 해뒀습니다. 그 중에서 부평을 클릭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 부평구 정비사업 구역을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볼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천에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이 오른쪽에 파란 색깔 네모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2021년 10월 말 기준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첨부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러한 창 볼 수 있습니다. 중구, 미주홀구, 남동구, 계양구 등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 전화번호와 부서명 확인할 수 있고요.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 유형, 추진 현황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표를 전반적으로 보니 총 90개 사업이 오늘날 인천에서 진행 중에 있구나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부평역 인근의 체크포인트죠. 부평 미군기지 반항 공여구역 캠프 마켓이 되겠는데 바로 이 상곡동 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 부평역세권 존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커다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이렇게 캠프마켓 부평 미래 10년 로드맵이라는 자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단계별로 분야별 추진 계획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구역을 총 4군데로 나눴습니다. A구역, 상곡 남중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B구역, 부평공원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C구역 같은 경우에는 부원초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D구역은 주한장로교회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아아파트 좌측이기도 하고요. 일대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계획이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공여구역 반환 기간으로서 21년까지 목표점을 잡고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환경정화, 토지 매입 진행토록 합니다. 3단계로서 같은 해 24년까지 공원조성 계획 수립하고 이후에 4년 동안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죠. 어쨌든 부평역의 랜드마크 격인 엄청나게 멋진 공원 이곳에 자리할 것 같다. 앞으로 8년 정도 후에 우리 눈에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 한번 살펴봤죠. 나라장터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캠프 마켓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11월 달에 올라온 공고가 무려 7개 정도가 되고 10월 달에도 많은 공고들 올라오고 있고 인천시에서 확실하게 밀고 있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더라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 오늘날 국내 부동산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볼게요. 21년 11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컷오프 변수의 주택 거래 한파, 매매도 전세도 잘 안 나간다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는데 총 4개의 악재가 겹쳤다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 대출 규제고요.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마지막으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상 올스톱 되었다. 부동산 매매도 전세도 잘 안 나가고 있다. 이렇게 흐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은 어느 정도 정해졌죠. 허나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과 윤석열 두 대통령 후보께서 정면 충돌 중이시죠. 자,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한 분은 더 쪼자, 한 분은 조금 풀어주자라는 의견입니다. 먼저 윤 후보의 의견부터 들어보면 이렇죠. 종부세, 재산세 통합, 1주택자는 면제시키자. 이러한 주제가 되겠는데 윤 후보는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카드를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유지하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자를 가진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됐다 이렇게 어필하고 계시는 반면에 이 후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부세 폐지, 재산세 조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재명의 열린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토 보유세라는 거를 신설해서 부동산 보유 실세율을 현재
0.17에서 1%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통합해 재산세제도 조정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과도 충돌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이 2021년 11월 16일이에요.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 지사가 이거를 반드시 실행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2022년 3월이 돼야 내년에 부동산 투자 전략이나 방향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정보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장 내년 3월 대선이 있긴 하지만 오늘날 집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편가르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 하지만 정답을 꼭 찾아야만 하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인구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0년 후에 대한민국은 100% 이러한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공급 폭탄과 더불어서 인구 절벽과 고령화인데 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을 안 하는지 정고수 좀 의아하죠. 핵심은 세금을 좀 더 거두기 위한 어떠한 정책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을 터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미래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질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청년 위에 어르신들이 많이 달려있고 더불어서 아기들까지 여기에 딸려 있다면 이리 지탱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 허리가 끊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구전쟁 2045 요 책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발췌했고 정고수 의견도 살짝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 위기 골드타임은 지금입니다 라는 주제인데, 우리에게 닥친 인구 변화를 단순히 경제 사회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인구전쟁이란 말의 뜻,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공동의 적이고,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환경에 우리가 늦게 적응할수록 고통은 커질 것이며 빠르게 적응할수록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날 대통령 후보들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제죠. 한국에는 오늘날 몇 명의 인구가 필요할까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거시경제, 사회보장, 연계 모형 연구 결과 우리나라 적정 인구를 2020년에는 4,960만 명, 2040년에는 5,031만 명, 2060년에는 4,747만 명, 2080년에는 4,299만 명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오늘날 현 흐름대로 간다면은 2060년에는 4,300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2040년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확률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이 아니고서 소멸되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세 번째 주제죠. 미래의 인구전쟁 시나리오 2045인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기술, 경제, 자원, 다민족화 등으로 구분을 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사회라는 주제가 기대 수명의 증가는 연령대의 개념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청년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앞으로 청년은 18에서 40대, 정고서가 여기 오타 좀 냈네요. 장년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60대, 중년이 60대에서 80대, 노년이 80세 이상으로 개념을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관리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24시간 진단이 가능해 노인의 거주 지역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은 층보다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대도시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 당연히 병원이 가깝고 인프라가 좋으니까 자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거주를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커다란 병원 옆쪽을 선호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뿐일까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인공자궁이 되겠는데, 2017년에 미수가 키울 수 있는 인공자궁 실험을 해서 실제로 양을 배출했다고 하죠. 자,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인큐베이팅 해야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걱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은
인문학적, 종교적, 법학적 정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경제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1세 이상의 노년도 노동에 참여할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 자, 정고수 아버지가 51년생이세요. 70세가 조금 넘으셨는데 오늘날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죠. 물론 고된 노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찾아주는 곳이 있고 불러주시는 곳이 계셔서 굉장히 멀리 지방 출장을 내려가 계세요. 이게 앞으로는 80세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더라. 다음 자원입니다.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해 에너지 소비량이 완만하게나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늘날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뭘까요? 바로 요소수가 아닐까. 코로나 다음으로 많이 나온 키워드 요소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너무나도 높은 타국 자원 의존도로 인해서 중국과 호주, 중국과 미국 무역 전쟁만 생긴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가 오는 모습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요소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부족하는 현상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더라. 내수시장 안에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만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벗어나 타국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은 생산할 만한 능력은 반드시 갖춰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걱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해결을 해야겠죠. 반드시 생산을 해야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노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전쟁 2045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굉장히 줄어드는 게 100% 정해졌죠. 그러면 노동력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나라고 걱정을 하죠. 급속한 다민족화 이것이 어쩌면 해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날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제3세계의 노동 이민으로 이어졌다. 토종 한국인의 출생률은 매우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제3세계에서 온 기화 한국인의 높은 출생률은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더라. 출생아 100명 중에 6명은 다문화 가정으로 오늘날 출생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흐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분 조금 넘게 쭉 설명드리면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불안한 게 분명해요.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돌파구는 항상 있기 마련이죠. 향후 100년간 부동산 가격 탄탄하게 유지될 곳이 바로 이곳이더라. 이름하여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가 될 것 같고 그 32개소 지금까지 꾸준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주제 부평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손꼽아 기다리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바로 KB 한국 부자 보고서가 되겠는데 2021년 오늘날 부자는 어떠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그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서 많은 부를 증가를 시켰고 이를 토대로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